개저씨들이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등 주옥 같은 대사를 남겼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뉴진스는 Sweet Like Bubblegum을 발표하며 예상대로 새로운 컴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 하이브와 오더워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을 두고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엔 르세라핌, 아일릿의 사주도 봤으니 오늘은 뉴진스의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뉴진스 기획할 때 진짜 사주까지 만진 거 아니? 사주로 바라보는 사회와 사람들 오타는 알고 보면 소름 돋는 뉴진스의 사주의 비밀, 그리고 향후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통제받는 뉴진스, 오묘한 사주 구성. 위 사주는 뉴진스의 데뷔를 기준으로 뽑은 사주인데요. 저는 좀 보자마자 혹시 데뷔 사주도 누군가의 손이 탄 걸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를 들어 누군가 보루야, 우리 아이돌 데뷔일 좀 뽑아줘 바레인. 그러면은 이제 태기를 하겠죠. 보라면 사주 자체에 끼도 많고요,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이왕이면 팬덤도 강하게 형성시킬 수도 있고, 돈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성형 사주를 고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점이 굉장히 확실한 느낌, 노이즈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주 구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성적, 인기와는 무관하게 무언가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주 구성이라는 건데, 이 불안정함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충족돼야만 포텐셜이 아주 강하게 발현되는 사주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밝게 빛나는 태양이 낮이 아닌 밤에 떠 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일주인데요. 일주는 왼쪽에서 두 번째 세로주를 의미해요. 여기에 빨간색과 까만색이 있죠. 이 한자들을 각각 위에 글자를 병, 아래 글자를 자라 읽고 합쳐서 병자일주라고 해요. 병자일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제 말로 표현해 보자면 밝게 빛은 나는데 그 빛보다는 뒤에 그림자가 더 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병자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병화라는 건 태양을 뜻해요. 태양의 기본 특징은 일단 밝다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일간이라는 자리에 병화가 있거나 두 개 이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뿜어내는 이미지나 느낌이 밝고 명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주에 음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글자가 이 병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숨기는 것이 크게 없고 남들의 눈에서 봤을 때 밝게 잘 들어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도 하겠죠. 실제로 병화라는 글자가 도화랑 만나게 되면 매력 자체를 숨기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 새끼들아 라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약간 패셔니스타처럼 옷을 아주 원색의 밝은 옷을 입거나 혹은 본인의 매력이라고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 가령 얼굴이나 신체, 성격 등을 가감없이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태양은 보통 언제 떠 있죠? 낮이잖아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사주에서 가장 어둡고 짙은 밤을 뜻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라는 글자예요. 엥? 그럼 병자일주는 뭘까요? 밤에 뜬 태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밤에는 달을 보죠. 그렇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달은 엄연히 말하면 태양이 내뿜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즉 태양은 본인의 빛을 달에게 반사시키면서 달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의 기운이긴 하지만 가장 태양답지 못한 달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가 돼요. 근데 이 달이라는 거 사주에서는 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뉴진스 사주에 지금 정이라는 글자가 병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있죠. 이 칸을 월간이라고 하는데 이 월간은요 어버이를 뜻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 사주가 민희진 대표 사주거든요.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자리, 일간이라고 했죠. 민희진 대표의 사주에서 일간이 정이죠. 바로 달이란 말이에요. 뉴진스의 사주에서 부모를 뜻하는 자리에 달이 있고 이 달을 뜻하는 글자가 민희진 대표의 사주에서 본인을 뜻하는 글자라는 거. 근데 여기서 소름이 한 번 더 돋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사주를 보면 뉴진스 사주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자라는 글자. 민희진 대표의 사주에서 월주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월주는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 결과물, 성취한 것을 뜻해요. 근데 이 자리에 뉴진스를 뜻하는 병자라는 글자가 그대로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리하면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희진 대표 사주 속에서 사회적으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성취에 해당하는 글자를 뉴진스의 데빌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뉴진스 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뉴진스의 사주는 밤에 뜨는 태양이라 이 사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아이돌에게 있어서
있어서 조력자라 함은 매니지먼트나 속해 있는 회사일 텐데, 오히려 뉴진스 사주 내에서는 회사나 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은 줄이고 그 역할을 부모를 뜻하는 자리에 있는 달, 이 달이라는 존재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와 아이돌의 관계성이 아닌 뉴진스맘, 뉴진스 같은 부모 자식의 관계성으로 둔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대박이죠 여러분. 뭔가 내 사주는 어떨까 궁금하고, 그럼 내 사주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내 사주의 서사는 뭘까 궁금하시죠? 꼭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직접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주 팔자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내 사주에 작용하는 월간 운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주에 맞게 한 달 운세를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도화지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한 달 운세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뉴진스와 같은 병자일주에 해당하는 가수분이 있는데요, 바로 청아님이에요. 위 사주가 청아님의 사주 원곡인데, 청아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 진짜 열심히 하고 계속 변화를 주고 이런 모습들이 대중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활동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병자일주의 특징 중 하나가 세상에 밝게 드러날 때에는 본인의 활동을 선명하게 보여주다가도 운에 의해서 한순간에 자취를 감출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때 병자일주들은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자일주를 가진 연예인들은 활동의 중단이 다른 사주보다는 명확한 편이 있고, 팬들이 볼 때는 왜 갑자기 안 보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그 잠재력, 포텐셜을 터뜨려줄 조력자 혹은 외부 조건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이브와 어도어 속 뉴진스의 독특한 포지셔닝. 아이돌이 혼자 활동을 잘 할 수 있느냐? 피프티가 중소기업 아이돌의 기적이라 불렸던 건 그게 정말 희귀한 케이스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SM, YG, JYP처럼 대형 기획사가 밀어주는 아이돌들은 출발선상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특히 매니지먼트 혹은 회사가 얼마나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활동을 잘 지원해주느냐, 잘 케어해주느냐에 따라 그룹의 명운이 달라지니까 안 중요할 수가 없는데, 그럼 다시 한번 뉴진스의 사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 사주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건 이 자라는 글자거든요. 이 자 밑에 평관, 정관이 있죠. 평관, 정관의 뜻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뉴진스의 경우에는 하이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획사 또는 매니지먼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화, 즉 민희진 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회사라는 글자, 물의 기운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주는 굉장히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의 기운이 가득한 사주거든요. 물과 싸우는 거, 불과 대척점에 있는 기운은 뭘까요? 바로 물이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요, 물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바로 임이라는 글자, 그리고 자라는 글자인데, 제가 임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임이라는 글자는 정이라는 글자랑 만나면 상대적으로 물의 역할보다는 나무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임은 물이긴 물인데 100%의 순수한 물의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수는 물이긴 해. 근데 정화라는 글자랑 만나서 나무의 기운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무가 물의 기운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뉴진스의 사주는 원래부터 물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장작이 되니까 불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수가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겠죠. 그럼 자수는 어떨까? 이 자라는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뭔가 빨갛고 노랗죠. 이건 각각 불과 땅을 의미해요. 이 병화, 정화, 미토라는 글자는 불의 기운이 강하고 굉장히 건조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자수 입장에서는 나는 물인데 내 주변에 불이랑 엄청 건조한 땅밖에 없어.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못 쓰겠죠. 여기서 하나 사주 리딩 꿀팁을 알려드리면, 내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나 기운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약점이나 아킬레스건처럼 있게 되면 오히려 사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건, 내 사주 팔자에 뭐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안 괜찮을 수 있고, 내 사주 팔자에 뭐가 없으니까 나는 안 괜찮아, 괜찮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들이 안 지랄맞게 있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점점 약해지는 수의 기운.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 올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지금 일어난 일을 뉴진스의 사주로 한정해서 해석해보면 올해가 좀 곤욕스러운 해긴 합니다. 이 사주의 수라는 건 뉴진스 사주에서는 회사, 그룹,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24년은 무슨 해이죠? 용의 해죠. 이 용이라는 글자는 쥐라는 글자와 만나게 되면 수라는 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애매하고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고 있던 수가 더 강해지면서 회사,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그룹과 관련해서
통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다뤘지만 민희진 대표의 사주에서 올해 하이브가 터뜨린 시점인 4월에 신사라망이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의 사주에서도 올해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점, 게다가 이 두 사람의 이해 관계 안에 있는 뉴진스의 사주까지, 뉴진스가 속해 있는 회사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이 세 사주의 삼박자가 맞아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뉴진스에게 어도어는 어떤 글자일까?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어도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뉴진스를 케어하고 뉴진스 마음으로 일컬어지는 민희진 대표가 매니지먼트의 실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회사가 아닌 민희진 대표의 운기를 많이 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뉴진스의 향후 활동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와의 법정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민희진 대표는 어떻게 될까? 레퓨테이션 이제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틀째 3일째에도요 투자자들한테 막 DM이 와요. 여기에 대해선 제가 지지난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희진 대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더욱 세상에 각인시킬 것이며, 이번 사건 그리고 법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민희진을 찾을 거라고, 해외 쪽에서 더 연이 닿을 수 있다고 제가 기자회견 전에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사주에서는 이 목화 토금수도 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물과 나무의 해, 2024년은 나무와 토의 해처럼 각 해마다 이 목화 토금수, 즉 오행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보면 뉴진스 사주에서 회사, 집단을 뜻하는 수라는 기운이 향후 25년부터 27년까지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 빨간색들 보이시죠? 저게 다 불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욕심내서 내 사주 팔자의 목과 화를 잘 쓰는 방법을 알면 내가 향후 3, 4년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는 제가 열심히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 이 수라는 걸 뉴진스에게는 하이브로 해석한다면 더 이상 뉴진스 멤버들에게 있어 하이브라는 소속과 연이 멀어진다, 불필요해진다라 볼 수 있겠죠. 왜? 뉴진스 사주 속에서 회사를 뜻하는 수 기운 자체도 세력이 많이 약한 상태고, 앞으로의 운도 수의 기운과는 거리가 먼 목과 화의 시기가 오니까. 그러면 뉴진스 멤버들은 향후 어떻게 될까? 뉴진스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멤버들의 매력도 있지만 이를 컨셉추얼하게 잘 그려낸 민희진 대표의 디렉팅 능력도 크게 한몫했다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뉴진스의 사주와 민희진 대표의 사주를 비교해보니 이 뉴진스에 녹여진 민희진 대표의 디렉팅 능력이 제 관점에서는 뉴진스만의 강력한 무기이면서도 동시에 뉴진스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뉴진스의 사주 자체도 기획자의 사주를 많이 타는 사주라서 디렉팅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만약 민희진 대표가 이번 법적 분쟁 결과로 뉴진스와 이별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뉴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멤버들의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멤버들의 사주가 또 다른 의미로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기존에 성공한 아이돌의 사주를 보면 그룹의 사주보다는 멤버 개개인의 사주가 출중한 경우가 많았고, 그 멤버가 세간에 강한 주목을 받을 때 그 관심과 트래픽들로 인해 속해 있는 그룹의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은 그런 흐름이 잘 보이진 않아요. 사주 자체가 꼭 연예인 아니라 직장, 공부, 취업 혹은 다른 활동을 해도 무난하게 잘해낼 사주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 멤버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겠다 싶었고 인기를 많이 끌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바로 민지인데요. 사주를 보면 굉장히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에서 내가 태어난 기운을 뜻하는 글자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일간의 색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주는 빨간색이 일간에 해당하니까 화의 기운을 타고났다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불이 지금 월지에 있죠. 이 월지라는 거는 직업궁이라고 보는데, 이 직업궁에 나 자신 있다라는 건 나 자신, 능력치나 매력을 직업적으로 쓰게 되고 또 쓸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그러한 나의 매력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글자는 무엇인가? 이건 사주의 식신, 상관이라는 글자인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 노란색이 있는 위치를 보자고요. 아까 직업궁 이야기했던 사화 위에 그리고 옆에 술토가 있죠. 특히 사주의 일간, 일지, 월지에 해당하는 칸은 사주의 핵심이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노란색, 즉 식신상관이 있다는 건 사람 자체가 끊임없이 내가 이를 찾으러 간다, 일할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한 건 바로 대운이에요. 민지님의 대운이 2024년 올해부터 바로 병인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민지님의 사주가 병술이라고 해서 병화인데 거기에 병인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병화라는 글자가 지금 나란히 오게 되죠. 이렇게 내 사주의 일간과 같은 글자가 오게 되는 해에는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화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태양이라 했잖아요. 태양이 하늘에 두 개가 뜬다라는 건 내 기세가 그만큼 온 세상에 크게 알려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사주에 수가 없는데
이 수라는 건 관성이라거든요. 관성이 사주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 명예욕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오히려 구설을 타거나 쌓아둔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의 날개 아시죠?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딱 필요한 작품 활동만 하고 평소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연예인들, 그런 배우들의 포지션이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 미스 A의 수지나 전지현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뉴진스 데뷔를 기준으로 본 뉴진스 사주 그리고 민희진 대표와의 관계성을 봤습니다. 사바사 콘텐츠가 이제 5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탄이 총선이었고 2탄부터 하이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고 뭐 어떤 사주가 좋고 어떤 사주가 너무 안 좋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사주가 이렇게 재밌게도 작용하는구나, 우리 일상에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많구나, 나도 내 사주를 직접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가치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뉴진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하이브나 민희진 대표 양측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궁금하신 거, 이 콘텐츠 사바사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사주 너무너무 재밌다 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돌을 본체가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로 보는 6월 운세 콘텐츠도 풀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 사주는 직접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또봐.